두 번째는 현재 콘도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입니다. 저도 몰랐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필리핀에 있는 콘도 분양권에 투자를 했고 지금 불안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별 생각이 없었지만 각종 뉴스에서 코로나 장기화, 팬데믹 이후의 세계, 지금과는 전혀 다를 거라는 그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투자한 콘도 분양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들에 빠져 있습니다. 자세한 그 콘도 유형 투자에 대해서는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그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 한번 내용을 보시면 설명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 리스크 대비 현재 지금까지 납부했던 중도금이 적으신 분들은 현재 납부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투자 금액이 매매가 대비 25에서 50%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이면 2,500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납부하신 투자자의 경우는 현재 많은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중간에 포기하자니 투자한 금액이 너무나 많고 그냥 가자니 앞으로 너무나 걱정이 되고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필리핀 이 콘도에 투자하신 분들은 필리핀과 사업적으로 연관성이 있거나 주재원 또는 현지 교민, 여기 작은 레스토랑이든지 마사지샵이든지 어학원이든지 어떤 사업을 작게 하시는 그런 또 분들도 계시고요. 은퇴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 또는 이제 한국의 이런 부동산 투자회사의 권유로 매매하신 분들이며 투자금 대비 리스크가 점점 지금 높아지고 있기에 현재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리스크의 요인을 좀 제가 살펴보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수입이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 부담이 돼서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기 이제 부담이 되는 경우 이런 분들이 고민이 많은 거죠. 두 번째로 코로나로 사업 및 직장은 다니지 못하게 되고 사업은 운영할 수가 없게 되고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면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현재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지금 버티다 지금 한국으로 복귀하시는 분들이나 문을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비자 그 비용도 그것도 이제 다시 사용해야 되니까 은퇴비자도 정지하는 경우나 한국에 돌아가면 은퇴비자도 현재 입국이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나마 이제 한국에 이제 귀국을 해서 돌아가도 현지에서 이제 콘도를 관리해서 임대한다는 게 현지에 아는 지인이나 아는 사람 없이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리스크의 한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투자금 대비 앞으로 임대 수익이 없거나 낮아질 수 있으니까 괜히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 대충 요 4가지 정도 부분에 거의 다 포함된 이유로 지금 많이들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분양권을 투자한 분들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분양권을 구입한 가격에 이득 없이 명의 이전을 시도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분양권이 5천만 원이었다. 그럼 지금 3년 후에는 그 비용이 7천만 원이든지 약간 비용이 올라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분양권을 구매했던 그 비용으로도 매매하려고 이제 시장에 내놓았지만 그것도 이제 문의조차가 없는 거죠. 이제 필리핀 그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내놨을 경우에 그래도 문의가 한두 건씩 가격에 절충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문의는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너무나 메리트가 있으니까 필리핀 세부 같은 경우에는 만다니베이라든지 아비다라든지 솔레니아라든지 그런 아이알라 근처에 있는 그런 요지에 있는 게 아주 저렴하게 나왔다. 그런 이제 필리핀어 분들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투자하신 분들은 그나마 그렇게 해서 명의 이전해서 자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익은 보지 않더라도 그럴 기회는 있지만 좀 번화가가 아닌 곳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매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필리핀에 이제 분양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본인이 이제 투자한 그 지출금 대비 본인이 생각하는 리스크가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납부하는 중도금을 보류하시는 것을 고려 바랍니다. 대부분 이제 미납을 했을 경우에 그 시공사에서 이제 페널티가 있어요. 수개월간 납부하지 않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결정해서 다시 비용을 납부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 아직 많이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분들은 페널티가 부담되더라도 한 6개월 정도, 많게는 1년 정도 좀 더 지켜보신 다음에 그 이후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 금액이 25에서 50% 정도 이상 납부된 분들은 굉장히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포기하기도 너무나 아깝고 뒤로 빼기도 그렇고 앞으로 더 가기도 그렇고
이 경우 혹시 지금 자금적으로 좀 여유가 되신다면 한 채 정도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요. 한 채라도 현재 지금 뭐 자금적인 부분이든 개인적인 사정이든 너무나 복잡해지시면 이 시공사에 중도금 금액이 내가 납부했던 금액도 좀 줄여달라고 하면 그 이자 금액 본인이 그 원래 이제 총 금액이 1억이면 나중에 뭐 4년 정도 이후에 납부하는 걸로 돼 있으면 뭐 이자가 뭐 2천만 원이 붙는다 그러면 그 금액이 조금 더 상향이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내는 중도금은 좀 낮춰주고 총 내야 되는 구매 비용이 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공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거나 현재 너무 많이 불안하시면 마찬가지로 페널티가 좀 있더라도 몇 개월 정도 더 지켜보신 다음에 그 이후에 결정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몇 년 전에 투자하셨으면 비용이 좀 저렴하니까 이걸 필리핀 브로커를 통해서 좀 저렴하게 본인이 처음에 분양받았던 금액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매매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짧게 저에 대한 소견이었고요. 제가 알고 있는 현재 필리핀에 돌아가는 이 콘도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좀 두서없지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이 궁금해 필궁이었고요. 여러분의 이제 구독, 좋아요를 계속 좀 눌러주시면 제가 이거를 영상을 만들고 하는데 좀 더 힘이 나니까요.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셔서 계속 꾸준히 필리핀의 부동산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좀 꿀팁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